우리 산림기술사 공부하시는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이제 산림기술사 129회 시험이 이제 2023년 2월 4일 토요일 날 있습니다. 저한테 문의하신 분들 많은데, 강원도는 원주에 있는 한라대학교 거기서 보는 것 같고, 대구는 대구 공군가요? 이렇게 보는 것 같은데, 하여간 각 시험 장소에서 미리미리 추운 겨울이니까 어떻게 택시로 가야 되는지, 만약에 대구에 대구 공고에서 본다 그러면 대구에 있는 분들은 뭐 찾아가는데 쉽고, 아침에 이렇게 추운데 찾아가는데 무리가 없겠지만은, 뭐 예를 들어서 뭐 달성, 뭐 고령, 합천 쪽에서는 시험 보는 데가 없다. 그럼 미리미리 대구 공고를 어떻게 가야 되며, 아침에 차 타고 수용차로 몰고 가게 되면 몇 시간 걸리며, 아니면 그 전날 가서 호텔을 잡아놓고 자고 아침에 어떻게 택시 타고 가며, 이런 것을 미리미리 다 예상을 해야 되고 계획을 짜놔야 되겠죠. 그렇지 않다가는 시험 당일날 시험에 지각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항상 마음에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뭐 강원도는 이제 한라대학교, 강원도 원주에 있는데요. 또 한라대학교가 원주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멀고요. 또 기차역에서 좀 가야 되니까 내려서 어떻게 가야 되는지 미리미리 파악을 해서, 영동권, 강릉, 속초, 고성에서 오시는 분들, 또 춘천, 철원, 인제에서 오시는 분들, 태백, 정선에서 오시는 분들 미리미리 가는 방향, 어떻게 가야 되는지, 한라대학까지 뭐 이런 거를 미리미리 예상해서 가야 되겠습니다. 시험을 많이 보신 분들은 어떻게 가면 돼? 그 전날 가면 돼. 그 다음날 차 가지고 가면 2시간이면 갈 수 있어. 이렇게 하지만 처음 보거나 그런 분들은 낯서니까 미리미리 시험 장소에 어떻게 가야 되는지 확인을 해서 계획대로 움직여야지 큰 낭패를 당하지 않죠. 자, 이번 시간에는 129회 문제에서 예상 문제를 한번 제가 언급을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그냥 주저리 떠드는 것이니까요. 저 사람이 얘기한 것이 시험에 난되는데 안 나면 뭐 어떡하지,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요. 약간 재미도 있고, 또 제가 또 산림기사 공부를 또 많이 했던 사람이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 예측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속된 말로 촉이라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어떤 문제가 그동안 안 나왔을까, 나올 거야, 뭐 이런 얘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 테니까 부담 없이 들으시되 정신 차려서 들으시길 바랍니다. 부담 없이 들으시되 정신 차려서 들으시길 바랍니다. 129회 문제 예상 1, 그래갖고 이제 생각날 때마다 제가 이제 며칠간 올려보려고 그러는데요. 다 이제 제 서브노트에 있는 것들을 홍보하는 개념도 있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문제 공부를 하신 분들, 초짜, 공부한 지 얼마 안 되는 분들, 또 비전공하신 분들, 뭐 이런 분들, 저한테 하소연하는 분들 많이 있고요. 또 메일로 어떻게, 어디서부터 어떻게, 어떤 교재를 공부해야 될지 모르겠어, 이런 분들 많으니까 제가 이제 서브노트 가지고 있는 것도 홍보할 겸 또 이런 얘기도 한번 해봅니다. 여러분들은 미칠 게 없지 않습니까? 또는 또 이렇게 저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재밌으니까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129회 필기시험의 출제 예상 문제를 제가 나름 이렇게 누워서 TV를 보다가, 저는 이제 바둑을 좋아하는데요. 141번이 강원도 원주는 이제 바둑이 나오는데, 이제 저는 최정 구단을 좋아합니다. 충남 이제 보령이 고향인 이제 여자 바둑 기사인데 구단이죠. 최정 구단 이제 바둑을 보다가, 아니 이제 129회가 이제 다가오는데 예상 문제가 어떤 게 나올까, 이런 생각을 문득 이제 멍청이 멍 때리고 하다가 제가 몇 글자를 쭉쭉 적어보고 생각한 것을 129회 문제 예상 1, 이렇게 해서 한번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테니까 참고하시고요. 공부를 더 하시면 혹시 합니까? 시험에 나올지. 그러면 57점, 58점 봤던 분들이 제 얘기 듣고선 공부를 하고 60.1, 61점 맞아서 합격할 수도 있으니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동안에 문제 분석을 해본 그런 결과로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니까요. 여러분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재미상 참고로 들어보십시오. 129회 필기 출제 예상 문제 1. 자, 우선 법률입니다. 법률에서 그동안 안 나온 것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의 지침이죠.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 지침이죠.
산림자원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내에 들어있는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 지침, 그것이 지금 몇 해 동안 안 나왔습니다. 옛날에 5회 전에는 단골 상품 문제로 꼭 용어 내지는 논술에서 심지어 한 해에 2문제씩 나오기도 하고, 한 문제씩은 꼭꼭 나왔는데, 여러분들 보십시오. 지금 2년간 한 번도 안 나온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 지침에서 산림의 6대 기능이 한 번도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129회는 나올 확률이 높다라고 제가 한번 예상을 해보는 것이니까 잘 들어보세요.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 지침에서 뭐가 있습니까? 산림의 6대 기능이 목재생산림 있죠, 수원 함양림 있죠, 산지재해 방제림 있죠, 자연환경 보전림 있죠, 산림휴양림 있죠, 생활환경 보전림이 있습니다. 산림의 6대 기능이 있죠. 앞달가를 이제 따갖고 이제 목수, 산지, 산생 이렇게 오는데, 목수가 우리가 나무를 다루는 사람들 목수라고 안 그럽니까? 그 산지는 산지관리법의 산지고, 목수, 산지, 산생, 산에 산다라고 이렇게 외웁니다. 목수, 목수산자, 산생, 목재생산님, 수원함양님, 산림재해 방지림, 자연환경 보전님, 산림휴양림, 생활환경 보전님. 이것이 이제 2년 동안 한 번도 안 났어요. 가장 중요한 겁니다. 산림청, 산림을 다루는 분들이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 지침이 상당히 중요하죠. 그거에 따라서 다 숫과크기를 어떻게 하면, 산림 경영을 어떻게 하면 다 나오는데, 지금 4회 동안 한 번도 안 나왔습니다. 그러면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 지침에서 각 산림의, 이래서 목재생산님, 이렇게 산림의 각각의 기능별 답안지를 어떻게 써야 되겠습니까? 1번 관리 목표입니다. 1번이 관리 목표고, 두 번째가 목표로 하는 산림이죠. 목표로 산림은 만약에 목재생산님 그러면 대경목은 대경목은 어떻게 하고, 대경제는 어떻게 하고, 중경제는 어떻게 하고, 소경제는 어떻게 하고, 가슴 높이 지름이 12cm 이상이어야 되고, 어떻게, 용도는 또 어떻게 가구재로 쓰인다, 이런 식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답안 작성의 두 번째 뭡니까? 25점 만점을 이제 논술 얘기하는 겁니다. 관리 대상이죠. 어떻게 관리해야 되느냐. 지침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 원칙 세 번째. 그리고 네 번째, 숫과크기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나오죠. 그렇게 답안을 구성해야 됩니다. 그러면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 지침에서 각 산림 6대 기능이 논술 나왔다 그러면 두 장 반 내지 3장은 다 쓸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생활환경 보전님의 산림의 6대 기능 중에서 생활환경 보전님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답을 써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옛날에 많이 해봤잖아요. 생활환경 보전님은 유형 구분을 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하죠. 거기에 공원형, 경관형, 방풍, 방음형, 생산형, 미세먼지 저감형, 이런 유형별로 어떻게 숫과크기를 해야 된다, 어떻게 관리해야 된다, 이렇게 답을 써줘야지 점수를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가 나올 확률이 높냐 하면은 소나무 재선충입니다. 소나무 재선충이 3년 전에는 한 횟수에 3문제까지 2문제까지 나오던 것이 요새는 뜸해서 소나무 재선충이 좀 뜸하다 그랬고, 한 문제도 안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매해별로 3회 동안. 그런데 작년 2022년부터 소나무 재선충이 경상북도를 중심으로 해서 또 창궐하게 번지고, 경기도 하남, 경기도 광주 그쪽에 창궐하게 번져서 지금 산림청에서 난리가 났어요. 지금 밀도가 줄어들던 것이 갑자기 확 늘어나고, 산림청에서 지금 난리가 나고, 내일마다 안동에서 대책 회의라고 그럽니다. 저는 이제 산림청에 나왔으니까는 직원들 통해서 산림청의 청장님이라든가 국장님, 차장님이 움직임을 보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2023년 신년에도 안동에서 했습니다. 안동에서 산림 분야 3대 재난 방지를 위해서 시문식을 안동에서 했는데, 산림 분야 3대 재난이 뭡니까? 산불, 그죠? 산불 아닙니까? 그리고 산림병해충, 그리고 산사태, 그런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소나무 재선충이 이제 문제가 나온다면 어떻게 나올 것이냐? 당연히 방제 방법이 나오죠. 소나무 재선충 방제 방법이 나오죠. 약재 주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며, 소구형 모드배기는 어떻게 할 것이며, 이렇게 쭉 나오지 않습니까? 파쇄는 어떻게 할 것이며, 나오지 않습니까? 그 방제 방법이 나오고, 필기와 면접에서도 같이 나오는 것이 소나무 재선충 방제의 메커니즘입니다. 메커니즘.
이제 제가 아는 기술사인데 이제 소나무 재산축 메커니즘을 가장 좋아하는 분이 저기 경상도에, 제가 얘기는 못하죠. 제가 잘 아는 분인데 경상도에 바닷가 쪽에 산림 기술사를 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이제 면접에 나오게 되면 툭 하면 소나무 재산축 메커니즘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봐요.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소나무 재산축 메커니즘이란 무엇입니까? 돌고 도는 사이클, 원리, 원칙, 논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유충이 뭔데 그 유충이라는 것이 소나무의 목질 속에 어떻게 있다가 어떻게 나와서 이제 목질부에서 어떻게 겨울을 지내고 어떻게 천공으로 탈출해서 소나무의 잎에, 어린 잎에, 잎맥부에 가서 즙을 빨아먹고 어떻게 옮긴다. 병충, 이런 메커니즘이죠. 그래서 방제는 어떻게 해야 되는데, 방제 방법은 어떤 것인데 어떻게 해야 된다. 친환경 방제도 있고 뭐 인위적 방제도 있고 어떤 방제가 있다. 약제도 있고 그렇게 써주는 것이 메커니즘입니다. 소나무 재선충 이번에 나올 확률이 상당히 높다고 제가 감히 자신을 해봅니다. 참고만 하십시오. 소나무 재선충 공부하십시오, 여러분. 자, 또 뭐가 나올까요? 잘 그동안의 출제를 분석해 보세요. 지금 2년 동안 한 번도 안 나온 것이, 옛날에 많이 나왔는데 한 번도 안 나온 것이 뭐가 있습니까? 조림학입니다. 조림학에서 무육 갱신 방법이 한 번도 안 나왔어요. 상당히 중요하죠. 조림학에서 무육 갱신 방법, 도태감벌, 택벌 방법, 열식감벌, 군상감벌, 개벌, 모두 배기 방법, 삼벌에 관한 것들, 뭐 이런 것들이 지금 갱신 방법이 4회 동안 한 번도 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고로 129회 필기시험에 출제될 확률이 높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조림학에서 갱신 방법을 한번 달달달 또 외워 주십시오. 다음은 또 뭐가 나올 확률이 있겠습니까? 129회 산불입니다. 산불이 왜 나옵니까? 2020년, 작년이죠. 불과 작년 봄에 2월 달부터 100일 동안 산불을 목고 있었습니다. 울진, 삼척, 지구, 그 외에 경남 북지역에 산불이 대형화가 엄청 많이 났죠. 그러니까는 작년에 7월 달에 시험에 나왔던 128회, 올해도 산불의 중요성이 심각하기 때문에 129회에도 산불이 문제가 하나 내지 두 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떤 형태로 나오겠습니까? 문제가. 제가 저번에 유튜브 올린 것도 있습니다. 산불의 대형화, 산불이 크게 나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연중화, 1년 내내 나는 걸 얘기합니다. 여름에도 나죠. 예? 녹색, 우리 잎이 편대도 나죠. 겨울에도 납니다. 산불의 대형화, 연중화, 원인과 그 대책에 대해서 설명하죠. 이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될 확률이 엄청 높죠. 그리고 어떤 식으로 나오겠습니까? 산불에 대해서. 산불의 인위적 복원, 자연적 복원 방법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이렇게 나올 수 있죠. 산불에 의해서 타버린 지역에 갱신하려게 되면 복원하는 방법이 인위적 복원이 있고 자연적 복원이 있잖아요. 그럼 인위적 복원은 조림을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된다. 근데 인위적 복원은 인위적 갱신해서 사람들이 빼놓는 것이 조림만 냈다 쓰고선 산지사방을 빼놔요. 그러니까 산림 기반 시설 산지사방, 산불이 났기 때문에 산의 표토가 다 수분이 없어지고 지피식상이 다 불타버렸기 때문에 여름철 장마에 이제 우격 침식 등으로 인해서 황폐 계류가 발생해서 산사태가 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반 시설을 먼저 해줘, 산지사방을 먼저 해준 다음에 조림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조림 방법도 인위적인 방법에 써줘야 될 것이고, 산지사방은 어떻게 될 것이다. 뭐 보마기는 어떻게 될 것이며, 구곡마기는 어떻게 될 것이며, 풀베기 나무 심기는 어떻게 할 것이며, 파종은 어떻게 할 것이며, 밑에 내려와서 계류에 사방되면 어떻게 할 것이며, 기순막이는 어떻게 할 것이며, 골막이는 어떻게 할 것이며, 바닥막이는 어떻게, 이걸 써주고 이제 하나의 꼭지를 써줘야죠. 근데 조림만 냈다, 인공복원 써주게 되면 점수를 못 받는다 이겁니다. 잘 받으려면 산지사방도 반드시 인공복원에 넣어줘야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자연복원 방법은 이제 우리가 맞춤형 조림에서 조림 외의 지역의 자연의 지역에서 헥타당 매화가 올라오는 참나무가 있을 때는 물풀의 나무라든가 뭐 떡갈나무라든가 참나무 종류 중에서 뭐 특수한렵수가 올라올 때는 헥타당 본수가 그렇게 많으면 그건 자연복원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가야 돼요. 밑에 소나무가 있었고 모두 타버리는 지역에는 인공조림하고 산 북부, 산 정부에 특수한렵수가 있는 지역은 자연복원을 한다. 뭐 이런 식으로 길가에는 인공복원하고 산 등 이상은 자연복원한다. 수종이 다양하니까 이런 식으로 써줘야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129회 필기 출제 예상 문제에서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지침에서 산림의 6대 기능별 관리 목표,
목표로 하는 살림, 관리 대상, 관리 원칙, 숙가꾸기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 예상 문제는 소나무 재선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조림학에서 갱신 방법, 도태감벌, 특별감벌, 여식감벌, 군산감벌, 개벌 작업들 이런 것들 갱신 방법이 나올 확률이 엄청 높습니다. 그리고 산불은 변함없이 한두 문제 나올 테니까 뭐 이제 용어도 나올 수 있고 논술도 나올 수 있으니까는 공부를 경상도 말로 단디 해 두십시오. 공부를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거 단디 해 두십시오. 제가 또 예상 문제 생각나는 대로 2, 3편을 갖다가 시험 보기 전까지 계속 올릴 테니까 제가 오늘 말씀드린 그 4가지 항목,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 지침, 소나무 재산준병, 갱신 방법, 산불 4가지를 공부를 빨리 찾아서 하시길 바랍니다. 제 서브노트에 다 있습니다. 감사합니다.